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승문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깐깐한 경제 꼬집어드리는 스마일보이 승문규입니다. 자, 오늘은 가족 전체의 재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하신 내용을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저희는 40대 부부이고 두 아이를 둔 4인 가족입니다. 저와 남편은 각각 직장에 다니고 있고 아이 둘이 있어 학원비와 교육비 지출도 많습니다. 문제는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중에 보험료가 130만 원이나 나가서 생활비에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남편은 종신보험 2건, 저도 종신보험과 안보험, 아이들 역시 1인당 2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남편이 실직 위기까지 겪었지만 다행히 실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집 재정 점검의 필요성을 느껴서 전문가님에게 저희 집 전반적인 재무에 관해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남편의 실직 위기를 겪고 이걸 계기로 아내분이 가족의 재정 점검을 받고 싶다고 하신 건데 물론 가정마다 상황은 다르겠죠. 일단 매월 나가는 보험료가 130만 원, 꽤 많아 보입니다. 이 4인 가족의 보험 리모델링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한데 일단 먼저 사연자분의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했나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보험료 부담이잖아요. 이 보험료 부담은 컸지만 상대적으로 보장은 빈약했다는 점이에요. 네. 월 130만 원이나 보험료를 내고 계셨는데 정작 생존했을 때 보장받는 암 내 심장과 같은 핵심 진단비는 1,0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계셨거든요. 이 1,000만 원이면 사실 되게 부족한 걸로 저도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보장들이 갱신형 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향후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130에서도 또 계속 오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보험료를 130만 원이나 내고 계셨는데 왜 보장이 부족했을까요? 네, 이 보험료가 비싼 주범이 바로 부부 각각 보유한 종신보험이 2건씩 있으셨어요. 네. 이 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어서 보험료가 비쌉니다. 이런 사망 보장이 중복 가입돼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을 좀 해드렸냐면 먼저 부부의 오래된 종신보험 한 건은 감액 완납을 활용해서 사망 보장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않아도 유지될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요. 보험료 부담은 낮춰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건은 불필요해 보여서 해지를 하셨고요. 대신 부족한 사망보험금이 생기잖아요. 네. 이 부분은 정기보험으로 보완해서 사망 보장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험료는 대폭 줄여드렸습니다. 네. 앞서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않아도 유지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네네. 감액 완납이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감액을 해서 완납한 걸로 쳐준다 이런 건가요? 반은 정답입니다. 반은. 이 감액 완납은 말 그대로 기존의 사망 보장을 줄여요. 이게 감액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줄어든 사망 보험금만큼 해지환급금이 생기거든요. 이 해지환급금을 활용해서 앞으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를 미리 완납을 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드리면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7천만 원으로 줄인다. 그러면 3천만 원의 이 사망보험금에 대한 해지환급금이 발생하거든요. 네. 이 금액으로 앞으로 낼 보험료를 완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망보험금에만 이 감액 완납 제도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건강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액 완납 제도는 없습니다. 네, 뭐 일단 해지 안 하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진단비가 부족하다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생존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 관련 보장은 어떻게 보완이 됐을까요? 네, 기존의 부부 암 내 심장 진단비가 각각 1,000만 원 정도였잖아요. 네. 이 정도 금액으로는 치료비는 물론 향후의 생활비 손실까지 대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각각 3천만 원 이상의 진단비를 보장하는 비갱신형 건강보험으로 보완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비갱신형으로 보완을 하게 되면 갱신형과 다르게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진단비 보장 금액을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려주셨는데 네네.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불필요한 보장을 줄이고 필요한 보장을 채웠기 때문에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었습니다. 네. 이렇듯 나한테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서 줄이거나 없애고 그 대신 필요한 것만 채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이제 자녀 보험도 이 자녀가 각각 20만 원 이상씩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했죠. 살짝 이것도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맞아요. 자녀들 보험도 너무 많았는데요. 네. 이 보험료의 주범이 바로 이 종신보험이었어요. 자녀들이 벌써 맞아요. 종신보험에 어머나. 전혀 필요 없는 보험들인데 네. 가입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사망 보장이 조금 필요 없는 보장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실손보험 그리고 3대 진단비 수술비로 간단하면서도 필요한 보장들만 구성해서 1인당 8만 원 이하로 보험료를 좀 조정해 드렸어요. 네. 그래서 자녀에게 중요한 건 사망 보장이 아니라 생존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 진단비, 수술비, 후유장애 등 보장이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보장을 정리하면서 보험료를 줄여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거죠. 맞아요. 살아갈 날이 기니까 생존 보장이 더 중요한 거고 이렇게 자녀분들의 보험도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여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정리한 결과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들게 됐나요? 네, 기존 가족 전체 보험료가 월 130만 원이었거든요. 네. 이 리모델링 후에는 월 58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총 72만 원의 절감 효과를 낸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은 강화되고 보험료 지출은 줄여드렸습니다. 130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맞습니다. 매월 72만 원을 줄여주셨습니다. 거의 절반 이하가 된 건데 더 놀라운 점은 절반 이상으로 준 보험료에 보장을 더 든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동키분들에게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보험 리모델링은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가족의 현금 흐름, 노후 준비, 자녀 교육비까지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약에 보험 리모델링을 한다 이러면은 그냥 무조건 보험료가 줄겠지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것들도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절감한 보험료를 그냥 두면 네,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부족하거나 필요한 저축들로 전환해서 활용하신다면 재무 목표를 달성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줄여 쓰면은 결국엔 쓰게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분명히 정말 한 달이라도 그냥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험료를 어렵게 냈는데 한 달은 좀 쓰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도 또 뭔가 모으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계속 미루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게 단순하게 보험료만 줄이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 경제 전체 흐름을 잘 대비를 하고 탄탄하게 다시 만드는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노후 준비와 자녀 교육비 대비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보험 리모델링입니다. 일단 보험 리모델링으로 절감한 보험료 72만 원. 이 금액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계속 강조드리지만 네. 보험료 줄였다고 그냥 소비해버리면 재무 구조는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정에는 보험료 절감으로 확보된 월 72만 원의 여유자금을 목적별 자산 배분 방식으로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목적별 자산 배분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건가요? 네, 크게 4가지 자금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네. 우선 30만 원은 부부의 노후 준비에 배정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보증되는 비과세 연금으로 설계를 해서요. 65세 이후에 매월 확정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해 드렸는데요. 현재 45세였어요. 그래서 15년간 납입을 하고 65세부터 월 45만 원의 연금을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요. 향후 소득이 상승하면 추가 납입을 통해 더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네. 노후 자금으로 30만 원씩 15년을 납입하면 65세부터 월 45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와, 100세까지 살면 35년 동안 맞습니다. 월 45만 원씩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30만 원은 노후 자금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은요? 네, 20만 원은 자녀 학자금 준비에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두 자녀 교육 자금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대학 입학 자금이 3년에서 5년 안에는 필요할 거로 예상이 되었는데 중기 저축에 적합한 ISA 계좌에 채권형 ETF 50%, 지수형 ETF 50%로 구성을 했습니다. 햇님, 네. ETF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습니다. ETF는
상장지수 펀드의 줄임말이거든요. 네. 이 채권형 ETF는 국공채에 투자하는 안정적인 좀 투자이고요. 지수형 ETF는 공격적인 투자이지만 S&P 500 등에 투자하게 되면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네. ETF는 펀드처럼 간접 투자 방식을 취하면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내가 샀다 팔았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ETF에 20만 원씩 5년간 투자해서 평균 수익률 5%를 가정하게 되면 만기 시에 1,36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 ISA 계좌의 장점이 있어요. 바로 200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5년간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원금은 1,200이거든요. 네. 근데 1,360만 원 정도가 되면 수익이 160만 원 생기는데 네. 이 160만 원에 대해서 세금 없이 수령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비과세가 정말 장점이네요. 맞습니다. 네, 수익 뭐 150만 원에서 세금 15.4% 떼야 네.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진짜 아깝잖아요. 네. 자, 이렇게 보험을 정리해서 생긴 여유자금 72만 원으로 노후자금과 자녀 교육자금까지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러고도 22만 원이 남는 거죠. 세 번째는 또 어떤 걸 만들어 드렸나요? 네, 세 번째는 비상 예비 자금을 만들어 드렸어요. 네. 그동안 보험료로 월 130만 원이 고정으로 나가다 보니까 예비 자금이 사실상 없던 상태였거든요. 이런 경우 갑작스럽게 필요 자금이 생기면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신용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종신보험 해지를 통해 만들어진 해지 잔금과 매월 10만 원은 CMA 통장, 이 예비 통장을 개설해서 그 안에 넣어두고 예기치 않은 지출에 대비해서 만들 수 있는 예비 자금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ISA 계좌도 만들어야 하고 CMS인가요? CMA. 네네. 제가 참 파킹 이런 통장 쪽으로, 일종입니다. 네네.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단어를 제 입으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 알차게 구성을 해서 거기에 각각 그 목적에 맞게 정말 돈을 배분해서 마련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가정도 부부들도 이런 재무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겠지만 전문가님이 요거 만드세요 해서 이제서야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많이 들어는 봤거든요. 근데 네네. 이렇게 입에서 말하려면 나오지가 않아요. 실무에서 활용을 안 하니까. 자, 우리 동키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들었다고 해서 지나치지 마시고요. 각각의 뭐 계좌 유형에 따라서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요. 한번 활용을 해보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벌써 세 가지네요. 노후자금, 자녀 교육자금, 비상 예비 자금까지 마련이 됐습니다. 와,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료는 절반 이상 줄이고 보장은 더 강화하고 나머지 줄인 돈으로 지금 네 가지 자금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아직도 12만 원이나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자금을 만들어 주셨나요? 네, 마지막은 가족 여행을 좀 못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자녀들 대학 졸업 후에 해외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셔서 그 부분을 위해서 12만 원은 7년 납, 10년 만기 단기 납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10년 후에 확정적으로 1,200만 원 수령해서 가족 여행을 갈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너무 행복하시겠네요. 네. 와. 그러니까 오늘 사연자분 가정은 보험만 고친 게 아니라 가족의 전체 재무 흐름을 완전히 재편을 해주셨습니다. 자, 노후 준비, 자녀 교육 자금, 예비비, 거기에 가족 여행 자금까지 마련이 된 건데요. 정말 우리 사연자분 얘기 들으면서 이게 가능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다시 배운 거는 목적별 자산 배분 방식을 통해서 보험 리모델링을 해주셨다는 건데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이게 바로 보험 리모델링의 핵심인데요. 네. 보험료를 줄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줄어든 보험료를 가지고 목적 자금을 설계해서 가족 전체 재무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오늘도 정말 어린이날 휴일인데 알찬 내용으로 함께했습니다. 승문규 전문가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